제가 1999년 1월 4일부터 13일인가 10일 6일부터 14일인가 8박 9일 동안 제가 당시에 초선 의원으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의 주인이었고 저를 잘 수발해 준 사람이 임동원 선배가 통일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 제가 방문하는데 이거저거 수발도 많이 해주고 준비도 공고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민간인의 자격으로 뭘 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보통 사람들의 통일운동 시대라는 사단법인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뭐 정부에서 거의 만들어 주다시피 했고, 그리고 또 거기서도 무슨 뭐 모금을 해서 쌀을 좀 보내고 쌀 1000톤과 옥수수 1000톤을 보냈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도 잘 모르는데 한 번은 정부에서 그럼 누구한테 가서 인사 좀 하시오. 그래서 가봤더니 서울역 앞에 대우빌딩 계셨던 대우회장 김우중 회장 그 뒤에 무슨 호텔 13층인가 11층인가에 가서 만났어요. 김우중 회장이 수고하신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의 통일 문제에 대한 얘기도 하고 나도 이제 통일이 잘 되고 해가지고 대우기업이 평양에 가서 막 기업을 하고 좀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하면서 1억을 주시더라고요. 그 1억을 가지고 기금에 보태서 북한에 쌀 보내는데 사용했습니다. 뭐 제가 직접 만지지는 않았지만 관계자들이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압니다. 나중에 대우의 세계화 작업에 진력하시다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크게 벌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주영 회장 못지않게 큰 야망을 가졌고 대통령 후보로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을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뜻을 펼치지 못하고 말년이 좀 쓸쓸하게 돌아가신 거에 생각할 때마다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받아서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제 북한 방문에 1억을 기증해줬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을 가게 됐는데 임동원 장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DJ의 훈령 이런 것을 알려주고 조심해야 할 것 이런 거 하고 저는 공식적인 사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밀사죠. 그러니까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려서 얘기하라. 명분은 뭐 KBS의 뭐 평양 공연 교섭 그리고 제가 보내는 2000톤의 쌀과 옥수수를 그거 받은 사람을 가서 모니터 확인하는 절차. 왜냐하면 뭘 보내는데 이게 전부 인민군 입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먹는 걸 그걸 확인해야 한다. 그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시키는 게 문제없다. 그래서 간 겁니다. 평양 순환공원에 도착을 했어요. 공항에 딱 갔더니 저 김아무개입니다 하고 후리후리한 사나이가 탁 나타났는데 노동당 중앙위원이고 북한 적십사사 무슨 상임 부위원장인가 되고 상당히 관록에 있는 김경락이에요. 김 회장께서 사실 이 스케줄을 우리가 만들어 봤는데 이거 보시고 동의하시면 사인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탁 내놨더라고요. 긴 거. 첫 번째 딱 보니까 김일성 주석 동상 참배가 맨 앞에 있더라고요. 주석 동상 참배만큼은 이번에는 제가 사양하고자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고려 호텔로 들어가서 밤늦게 밥을 먹었는데 원래 이 사절이나 특사로 갈 경우에는 당당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뭐 쌀고 그런 걸 많이 보냈잖아요. 완전히 이게 뭐냐면 조공 바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듣기 거부합니다. 우리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대해서 수령에 대한 존경과 사랑 표시로 그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갖고 냉랭해졌어요. 냉랭해져서 악수도 안 하고 약수도 안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나도 1503호인가 그 고려호텔 뭐 귀빈실이 있어요. 그 안내를 받고 우리 이제 수행원 둘이나 그 옆방에서 둘이 같이 자고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북한에 가서 제가 얻어야 할 그 목표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30년 이상을 모신 사람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혈연의 관계에 가깝습니다. 그 양반이 6.25로 선언 회담을 하면서 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시켜서 야 자네 가서 말이야 냉정한 눈으로 북한을 좀 보고 오게. 냉정한 눈으로. 그 양반이 제가 가지는 비판 정신이라고 할까? 할 말 빵빵 하는 거 잘 아셔요. 그 양반이. 잘 아십니다. 가니까 이 양반들이 저를 잘 알더라고요. 기가 막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리서치를 했나? 그런데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1980년 8월 15일 제가 동경에 갔어요. 그때 그 5.18이 사건이 벌어진 직후입니다. 김대중 사형 직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구출 긴급 국제회의를 거기서 했습니다. 구라파에서는
그 유럽 쪽에서는 그 유럽 근처에 이제 전 민주운동 단체는 대표로 윤희상이라는 유명한 작곡가죠. 음악가. 그 양분이 오시고 카나다, 미국, 소위 북미주에서는 제가 대표로 거기를 갔습니다. 저는 그때 한민통 부의장 했었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그 회의 직전에야 도착을 했어요. 일본 전전통회관인가? 막 우리나라 말해서 세종문화회관 비슷한 것인데 좀 낡은 집이 큰 집이 한 3,000여 명 들어가는데 거기서 대한민국 태국기 걸고 8.15 경축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알고 보니까 조선 동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김지하더라고요. 시인. 순환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김지하 내 친구요. 그러니까 뭐 반가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조활준이라는 사무총장이 당신 스피치 못한 거 여기서 줄여서 30분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연설을 했는데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저는 지난 33시간 동안 하네다 도쿄 호텔 몇 호실에 감금당하면서 우리가 일제로부터 36년 만에 해방됐다고 하나 해방된 후 36년 그러니까 딱 30만 35년이 45년 그때 80년 아닙니까? 일본의 정치적, 문화적, 정신적 식민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지난 33시간 동안 확인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거 혹시 북한에서 이걸 잘못 이용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전두환 독재도 반대하지만 동일한 논리의 영역에서 북한의 김일성 독재도 반대합니다 하는 걸 2번인가 3번인가 제가 집어넣었어요. 조선신보에서 인터뷰하자 안 하고 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연설을 북한 사람 이제 돌아갑니다. 북한 사람들이 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꼴찍찍하네. 난 뭐 김일성이 오겠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대목은 싹 뺐단 말이에요. 김 의장 연설 잘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굉장한 대접을 받았어요. 굉장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위 미인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만큼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버텼어요. 결국 김정일은 안 만났죠. 못 만났다. 난 김정일로부터 어떤 메시지도 받은 적이 없어. 그런데 지만호는 지가 알아서 지가 막 김정일을 해서 압력을 넣고 어쩌고 했다고 그야말로 소설을 쓰는 거야. 지금 형기가 5개월쯤 남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2년 동안 형기를 받은 건 부당합니다. 광주 5.18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다고 해서 광주 교도소에 갖다 놨어요. 광주 사람들은 그걸 보고 즐기고 있는지 모르나 이렇게 법치가 유린당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돌아온 날 바로 다음날 롯데호텔 지하 2층에 이태리 식당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지하 2층에 거기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 양반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트를 쫙 써가지고 왔는데 그 양반이 북한 출신이라고 해서 가끔 오해를 받는데 저는 그 양반이 자유민주주의자임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굉장한 인품이 있는 분이에요. 딱 갖고 며칠에 언제 가고 어디 누구 만나고 어쩌고 그걸 쭉 쓰고 밥 먹고 며칠 후에 연락 올 테니까 거기가 이제 차량 번호하고 몇 시에 오면 그냥 정문에 오면 문창 열리고 들어오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김하중인가 인사수석인가? 아니 인정수 뭐라고 의정수석인가? 아니 나중에 중국 대사한 친구 그 친구가 탁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안내해서 2층으로 올라가서 단독 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선생하고는 나는 수십 년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가끔 무슨 얘기를 하면 주변에 친구들이 나와서 야 니는 왜 DJ한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냐? 내가 뭘 함부로 해? 아니 그냥 집안 식구처럼 살았어. 그래서 말을 좀 점잖게 하시오 이런.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말빨 나쁘다고 저한테 퉁상을 놓고 해서 제가 좀 혼나서 그럴 거요. 자네가 가끔 너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기는 해. 그리고 웃고 어쩌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아무튼 임동원 대사 장관으로부터도 사전에 조금 들었지만 DJ가 지금 여기 질문 보고를 받는 것을 조금 조심스러워한다는 것을 그 기미를 느꼈어요. 기미를 느껴서 가서 이제 수고했어 어서 안 써. 그래서 너는 또 그 양반 다루는 수십 년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 평양에 가서 정말 놀래버렸어. 왜 놀래는가?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딱딱하다. 얼마나 유명하던가. 아니, 뭐, 과장이 아니라 김구 선생의 위상보다 훨씬 높아 보입니다. 그래. 아니,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러던가? 많이 풀려졌어.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하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자네 그거 좀 해라 그러면, 응? 참배해라 그러면, 카메라 없는 것을 제외해갖고도 참배를 한 번 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써가지고 하면 되겠어? 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쪽에서 이쪽에 불평이 날라왔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아니, 저는 그런 변형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니, 그래도 제가 거기 가서 그렇게 당당히 주장해갖고, 할 일 다 하고 오지 않았죠. 할 일 다 하고 오나마나, 지금 이제 우리가 아슬아슬한 판국인데, 그쪽에서 말이야, 막 신경질 내고 어쩌고 막,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솔직하게 드려야 되겠는데, 가는 곳마다 돈을 달라는 얘기를 하고, 가는 곳마다. 그리고 뭐, 예술 제작사가 영화 제작사 그런 거였어요. 그림 그리는 거 있죠? 그림이 수십 명이 앉아 화백대에 그림 그리는데 별 군데 다 갔어요. 다 가고, 이제 또 요새 문제되는 애공열사 능에 간 얘기도 하고, 그래서 놀래더라고요. 그러던가, 이러던가. 그러면서 다 하면서 돈을 크게 주면 나중에 부메랑을 당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래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돌아다니면 거리에 그냥 빈곤이 쫙 깔려 있어요. 어떻게 빈곤을 깔리던 게 뭔 얘기고. 아니, 애들이 보면 그런 거 있죠? 못 모아서 그냥, 전라도만 떼작떼작 하다 그런다. 그냥 버즈미 피고 그냥 피골이 상접하고, 아니, 보면 그냥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그러고 김학철이라고 내 수행원들의 그 안내, 아까 말씀드렸던 인민군 축구팀 풀백 했다는 친구가 이만큼 큰 백을, 옛날 그런 거 있죠? 한국에서 세워가지고 쓱 물고 다니고 둥그런 거. 그걸 하나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과자니 뭐 그런 것을 잔뜩 넣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걸 직접 주면 곤란하다 해서 그 사람한테 맡겼어요. 맡겨가지고 내가 김학철한테 눈치만 살짝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다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애공열사능을 갔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여운형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운형 선생 묘 한국에 있는데 여기 뭐하러 또 맺습니까? 아니 가묘로 존경의 뜻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조수왕도 있고 뭐 그래요. 입구에 탑이 있는데 왼쪽으로 보니까 광주 뭐 그런 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쓱 가서 봤어요. 그냥 무슨 막지는 못하고 무슨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광주 사태 뭐 그런 거에서 당신이 광주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럼 아니 관계가 어떻게 있어? 남자 전에서 그렇게 큰 사건이 났는데 우리가 모른 척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아니 모른 척하면 하면 뭐야 당신이 뭐? 아니 우리도 정보도 수집하고 뭐 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북한 군인이 파견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고정 간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거 남파공작원, 소위 북파공작원, 남파공작원이 만약 희생을 되면 영웅적인 취급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평생 먹고 사는 걸 책임을 져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간첩으로 남파를 올 때는 그래도 내가 죽더라도 내 새끼들하고 가족은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으려니 하는 정도는 딱 보장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일부러 이렇게 모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설마 거기에 당시에 뭐 북한 군들이 가서 희생당하고 어쩌고 하는 사람의 수가 그거밖에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그걸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몇 년 후가 되니까 없어졌더란 거야. 그것이. 그 이상하네. 잘못 봤나 어쩌나 이건 뭐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장한 바에 하면 그것이 청진에 있는 어떤 우리나라로 말해서는 대전 현충원 같은 거죠. 제2현충 애국열사 등을 만들어 가지고 광주 사건에서 희생된 사람들하고 모아서 거기다가 뭘 하나 만들고 뭐 490명인가? 근데 그건 앞으로 조사해 봐야 합니다. 5.18을 깨끗하게 만드는 건 광주 사람들이 스스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346년 5.18 유공자 그 중에 반 이상은 가짜예요. 조직 폭력배도 많아. 이 사람 나 같이 데모 같이 했어요. 뭐 시켜줘. 어떻게 그런 유공자를
광주시장이 맘대로 정합니까? 말이 안 돼.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5.18 광주 인용 문제를 다 보훈부로 돌려라 이거예요. 5.18이 지만원 같은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는 거, 광주 사람에게 1차적인 책임이 많아. 그러니까 우선 가짜를 떼냈어요. 5.18 명예유공자 한 2,000명 돼. 근데 우리나라는 부정부패가 제도화돼 있어. 음모 세력이. 그 제도의 일부분에 윤석열이가 끼어 있어. 그 윤석열을 통해 가지고 뭘 한다고? 자유통일을 이렇게 한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윤석열을 통해서 자유통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